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까칠한 피드백 듣느라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자막 템플릿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더보기 창에 있는 링크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압축을 풀어주세요. 이번 시간은 해당 파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축을 풀었다면 PSD 파일이 하나, AEP 파일이 하나, 그리고 폴더 하나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링크에 다시 접속해서 파일을 다시 받아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포토샵을 켜봅시다. 시즌 1에서 자재남 서정환쌤의 수업을 들었다면 이번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앵커 이름.psd 파일을 열어보면 폴더가 2개 있습니다. 각각 앵커가 1명일 때 또는 2명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막인데요. 자, 제가 이 자막을 왜 드릴까요? 자, 역대 청류경에 참가했던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부조정실에서는 문발이라고 해서 방송 화면에 실시간으로 자막을 넣습니다. 미리 자막이 삽입된 영상을 재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다시피 올해 청류경은 생방송 경연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멘트를 하는 부분도 녹화 편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앵커 멘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막을 이번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앵커 이름 자막은 언제 쓰이냐고요? 뉴스 프로그램의 맨 처음 앵커가 시청자들께 인사할 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기자가 스탠드업을 할 때 바이라인 자막이 뜨고 뉴스가 끝나갈 때 카메라 기자와 편집 기자의 이름이 뜨듯 앵커의 이름은 뉴스 프로그램 맨 앞에 띄워주는 겁니다.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앵커가 1명인 경우 왼쪽에는 프로그램명을, 오른쪽에는 앵커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2명이라면 가운데 프로그램명을, 양 옆에는 앵커들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명을 짓느라 고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처럼 길고 멋있는 이름을 쓰는 종합뉴스 프로그램도 물론 많지만 우리는 많아봤자 두 꼭지를 전하는 짧은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팀명 더하기 뉴스 정도로만 써도 괜찮습니다. 저장은 아시다시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자재남 서정환쌤의 수업을 다시 듣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이름 자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헤드라인 자막입니다. 지금 제 밑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자막이죠. 지금부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헤드라인 2020.aep 파일을 열어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 줍시다. 자, 프로젝트가 열렸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팀명 입력 컴포지션을 띄우는 건데요. 화면 왼쪽 아래에 여기에 팀명 입력이라는 레이어가 보일 겁니다. 이걸 더블 클릭한 뒤 팀명을 입력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는 뉴스 제목 입력 1이라는 컴포지션을 먼저 수정해 줍니다. 여기 제목을 입력하세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뉴스 꼭지의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뉴스 제목을 작성하는 법은 시즌 1 방석준 국장님 강의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정환 강사 반존대 강의 논란에 내가 언제 억울해 라고 입력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글자가 넘쳐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목을 압축하는 거겠죠.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글자 수를 좀 줄여봅시다. 서정환 강사 반존대 강의 논란에 억울해 까지 줄였어요. 사실 더 줄일 수 있는 문장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줄일게요.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목을 줄여도 글자 수가 여전히 자막틀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땐 문자의 장평을 조절해 줍시다. 자, 화면 상단에 창, 문자 탭을 열면 대충 이렇게 생긴 게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글자 아래에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진 아이콘, 그 옆에 숫자를 줄이면 글자가 양옆으로 날씬해집니다.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적당한 지점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뉴스 제목 입력 2 컴포지션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줍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뉴스 꼭지의 제목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에펙으로 자막을 만들긴 했는데 이걸 프리미어로 옮기는 게 문제겠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 어려운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렌더링 대기열의 추가를 눌러서 예선 때 몇 번 봤던 그 출력 창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대로 렌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몇 가지 설정을 건드려야 합니다. 출력 모듈이라는 설정을 건드려 볼게요. 여기서 형식은 퀵타임, 그 밑에 채널은 RGB 더하기 알파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알파란 이미지의 투명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배경 없이 자막만 출력되길 바라기 때문에 자막 이외의 부분은 완전히 투명한 데이터가 되도록 출력해야겠죠. 그래서 RGB 더하기 알파로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했다면 확인을 눌러줍시다. 그리고 출력 위치를 설정한 뒤 두 컴포지션을 모두 출력하면 자막 출력이 끝난 겁니다. 그 뒤에 해당 MOV 파일을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앵커 멘트 위에 얹어주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자막만 얹힐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뽑은 MOV 파일은 웬만한 플레이어에서는 안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파일을 얹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출력 모듈 형식에 들어갔는데 퀵타임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어도비 CC 버전을 사용한다면 아까 그 헤드라인 2020.aep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젝트 패널에 그대로 끌어왔을 때 다이나믹 링크라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컴포지션을 선택하면 프로젝트 패널에 해당 컴포지션이 놓이게 되고, 이걸 타임라인에 얹으면 알파로 출력됐을 때처럼 불필요한 배경이 없는 채로 자막이 삽입될 겁니다. 자, 그럼 기사 제목 자막은 언제 표출되느냐? 앵커가 리드 멘트, 그러니까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시작할 때 자막이 들어가고요. 아무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멘트를 할 때 자막이 사라지면 됩니다. 이렇게요. 시간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책상 앞뒤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급식실에 자리가 부족해 결국 다닥다닥 붙어 밥을 먹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GBS 맹신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본 앵커 이름 자막과 뉴스 제목 자막을 활용하면 스튜디오 녹화본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이게 편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요정 예송쌤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콘텐츠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